네, 오늘 7월 전미 자영업연맹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집계가 93.7로 나왔고요. 예상치가 91.5였으니까 이를 상회했습니다. 직전달 대비 반등하면서 올해 크게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의 이런 반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시적인 반등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반등을 하긴 했음에도 중소기업들이 다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경기가 턴어라운드 돼서 모멘텀을 받고 회복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에 위치를 한 것이고 50년 평균이 98입니다. 한참 못 미치는 레벨인 것이죠. 31개월 연속해서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반등한 위치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90년대 경기 침체 레벨이고요. 00년 IT 버블 때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비슷한 레벨이고요. 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진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미 자영업연맹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오래된 선행 지표였습니다. 단 한 차례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적중률이 높았는데 그 한 차례가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여기거든요. 이때 보시면 소기업 낙관지수가 부정적이지 않았죠.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 침체를 모두 선행해서 보여줬다. 그만큼 적중률이 높은 소기업 낙관지수가 7월달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걸 증시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등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전망. 이게 핵심이죠. 마이너스 7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직전달 25였는데 마이너스 25였는데 여기서 크게 반등을 한 것이죠. 아래 차트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최저점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구간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구간인 것이죠. 집계 이래 비즈니스 상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니까 22년 6월 저점이 그랬습니다. 이 이후 반등하는 추세가 나왔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 선을 제가 그은 건데요. 지금의 위치 자체가 경기 침체 직전의 레벨 수준까지 올라갔다 정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한마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 구간을 지나서 과거 경기 침체 진입 구간과 비슷하게 올라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의 경기 전망이 셧다운이 됐던 코로나 당시 상황보다 업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레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추이 자체가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보시게 되면 이때 반등이 있었죠. 심지어 00년 IT 버블 때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전망 데이터라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출 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 데이터죠.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13에서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를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 경기 침체 수준의 레벨로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경기 침체가 있었던 91년도 90년도 사례와 00년 IT 버블, 그 다음에 08년 금융위기 모두 이렇게 약한 판매 추세를 보인 적이 없을 정도죠. 완전히 레벨 다운이 돼서 매출 기대가 현격히 무너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달 대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 데이터인데요. 7월 실적 어닝입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직전달 마이너스 29보다 소폭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더 떨어졌죠. 수익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 상당히 낮은 레벨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재고 현황은 더 극명합니다. 7월달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달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크게 하락을 한 것이죠.
절대 재고 수준도 낮지만 여전히 추세 반전된 흐름이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니다. 따라서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 보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고 구축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기대, 심리 데이터는 경기 침체 직전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패턴, 이때죠? 이때고, 이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실제 재고는 너무나 명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시적 반등 없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는 모습 여전히 확인이 되시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를 정리를 해보면 역설적 낙관주의에 반영된 반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93.7로 이렇게 가파르게 반등한 모습을 결국에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역경의 정점에서 희망이 싹 튼다는 심정, 그런 상황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죠. 최악일 때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대 심리의 상승이죠.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기대 심리의 상승을 곡해한 패턴이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08년도도 마찬가지고 IT 버블 때는 오히려 상승 추세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다. 전반적인 소기업 낙관 지수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08년도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다.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일시적인 반등, 너무 어려울 때 역설적 낙관주의의 모습으로 기대 심리, 미래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어닝이라든지 재고 현황 같은 측면에서는 하드 데이터죠.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달 직전달보다 소폭 떨어졌고 재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7월달 NFI 소기업 낙관지수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역설적 낙관주의의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8, 9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반등한 내용 자체가 기대 전망, 심리 부분의 소프트 데이터만 올라섰다. 근데 이런 패턴은 과거 경기 침체 중간에 늘 반복됐던 유사한 패턴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실제 어닝이라든지 재고 현황은 크게 떨어지면서 상반된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차 소기업 낙관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NFI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와 졸트와의 상관관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노동력의 절반이 소기업, 중소기업, 고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추세 하락 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으나 7월 NFIB 고용은 직전달 대비 소폭 반등을 하긴 했죠. 끝부분 보시면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증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변동성 있는 데이터로 장기 추세 흐름이 중요한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채용 계획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향후 3개월 안에 채용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과 없다는 응답 비율의 차이인데요. 이게 급격히 후퇴하다가 일부 반등하는 이 빨간색 차트의 이 끝부분이죠. 이런 모습도 나왔으나 현재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채용 계획은 결국 비농업 신규 고용을 4개월 선행하는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비농업 급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임금 상승률의 둔화 흐름과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실업률과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NFIB 채용 계획이 바닥에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반등한 위치로 해석을 하더라도 실업률의 상승은 높은 확률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따라서 노동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노동 수요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도가 줄어든 면은 있지만 전체 추세는 변함없이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채용 확대 계획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약해진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미국 경제가 소비의 고용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바꿀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등 구간이 나오더라도 이게 변동성에 해석될 여지를 벗어날 정도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채용 계획에 있어서는 노동 수요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가 그 약해지는 속도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추세는 여전히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임금 상승률하고도 이어집니다. 7월달 보상계획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상승률은 더 나아가서 서비스 물가에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7월 조사에 의하면 18%로 집계가 됐고 차트 보시면 더 낮아졌습니다. 직전 달보다도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의 위치가 팬데믹 이후의 단기 저점 24년 5월이거든요. 그때와 같은 레벨이고 직전 고점이 23년 11월 30%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2%포인트 떨어진 낮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을 보이지만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은 향후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불어서 실제로 33% 정도가 보상을 인상했는데 이 수치는 직전 달 대비 감소한 데이터입니다. 보상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의 강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가 하락에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보상을 인상한 비중이 33%인데 이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으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다만 직전 달 대비 마이너스 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물가 하락 측면에서 좋은 신호입니다. 더불어서 기업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절감에 나서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실업률의 상승에서도 확인했듯이 이런 부분이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입니다. 쉬운 말로 경기 침체이겠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NFIB 보상계획 데이터 3개월 이동평균과 ECI 고용비용지수와의 흐름 차트 보시게 되면 7월달 3개월 이동평균이 19로 직전달 대비 소폭 떨어졌습니다. 월별 데이터로 보면 좀 더 극명한데 22에서 18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낮은 수준으로 이어가는 추세가 재확인되었다. ECI 고용비용지수는 임금 데이터가 하락할 것이라는 선행지표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물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항목이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의 변화입니다.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7월달 24%로 기록이 됐습니다. 직전달 26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저점이 23년 4월 21%까지 떨어졌다가 단기 고점 33%까지 올랐죠. 따라서 지금은 24%니까 단기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9%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전저점에서의 차이는 불과 3%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재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가격 인상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꺾인 것이죠.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평균 판매 가격 인상 비율도 살펴보면 7월 22%로 기록이 됐습니다. 6월 27%에서 감소를 했고요.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국 기업 마진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인상이 둔화되는 흐름은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더불어서 NFIB 소비자 낙관지수와 소비심리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차트입니다. 왼쪽은 컨퍼런스 보드고 오른쪽은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심리지수인데요. 특히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른쪽 미시간 소비심리지수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왼쪽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 기준선 100을 갖고 경기 침체 직전 유독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데 90년 IT버블, 08년 지금도 간극이 심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추후에는 결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로 수렴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매번 반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컨퍼런스 보드든 미시간대든 모두 소비 심리가 현재 급격하게 둔화 위축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선행해서 NFI 소기업 낙관지수가 이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NFI 소기업 낙관지수 말씀드릴 때 중소기업들은 늘 엄살이다라고 데이터를 무시했던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오죠. 반등을 하니까 좋은 부분은 또 연착륙의 근거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근거 자체가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역설적 낙관주의, 일시적인 기대심리의 상승을 곡해한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심리라든지 기대라든지 전망, 이런 정서적인 소프트 데이터만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고, 이게 경기 침체 직전 또는 진입 과정에서 매번 반복됐던 유사한 사례다. 그에 비해 하드 데이터, 재고라든지 어닝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분해서 살펴보면 구인 건수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재고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직전 달보다도 더 감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팬데믹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레벨이고,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공격적이지 않은 이유에 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기 전방에 대한 불확실이 확대될 때 재고를 늘리지 않겠죠. 더욱이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직전에 재고 가치 하락을 위해서 재고를 줄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닝 보시게 되면 사실상 어닝 쇼크에 가깝습니다. 직전 달보다도 더 감소를 한 마이너스 30을 가르쳤고, 이례적으로 보복 소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서도 어닝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가격 정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은 그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기업들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 자본 지출을 보면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 부분 고중자산 지출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미자영업연맹 NFI 소기업 낙관지수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게 소기업일 수밖에 없고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NFIB의 소기업 낙관지수는 고용자 10명, 연간 총매출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15%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그들이 겪는 경제 리스크에 대한 어려움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57%에 이릅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소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많이 보는 대기업들 500인 이상은 17%에 불과하고요. S&P 500 기업들은 극히 일부겠죠. 그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습니다. S&P 500 기업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 후에 잘 나가는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것이죠. 후행입니다. 네, 오늘 전미자영업연맹 7월달 소기업 낙관지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심리,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가 반등을 했고, 오히려 실적과 재고 등 하드 데이터는 하락했다. 한마디로 역설적 낙관주의가 반영된 일시적인 반등이다. 기대 심리의 상승을 곡해한 패턴이 과거 경기 침체 구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죠. 특히 이때는 IT 버블 때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반복되던 이런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하드 데이터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8, 9월달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월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